반갑습니다. TW입니다. 자, 드디어 볼륨입니다. 볼륨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연기, 불, 구름, 폭발 이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다뤄내야 하는 게 바로 볼륨이죠.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후디니를 하면서 볼륨 작업이 그 어떤 작업들보다도 독특하고 매력적이고 뭐 감당만 된다면 참 재밌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자, 그런데 막상 제가 처음 볼륨을 공부했던 당시의 제 감정을 떠올려 보자면 지금의 이 말랑말랑한 감정과는 영 달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 후디니를 공부하면서 제일 감이 안 잡혔던 게 볼륨이었던 것 같답니다. 감을 제대로 잡는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포인트, 프리미티브를 다루던 작업이 아니었어요. 자료 포맷 자체가 다르고 생소해서 전혀 다른 감각을 키워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지금 말할 원인이 훨씬 더 심각한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욕심이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하잖아요. 폭발, 연기 이런 멋진 거 시뮬레이션부터 돌려보고 강의도 따라해보고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파편화된 지식들만 쌓이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한 번에 관통되는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TWA로서 제가 생각하는 제 역할은 이토록 재밌는 볼륨, FX의 감초이자 꽃이라 불릴 만한 볼륨, 기왕이면 초장에는 이론으로서 제대로 그리고 시간 끌지 않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시뮬레이션까지 여러분들을 안전히 끌고 가는 게 제 역할이자 목표랍니다. 자, 이제 곧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볼륨 시리즈의 큰 맥락을 먼저 짚고 가자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순서로 공부를 해나가게 될 거랍니다. 볼륨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볼륨 자료를 다루는 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런저런 연습과 유용한 노드들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결국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먼저 솔버를 활용한 볼륨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스모크 솔버, 파이로 솔버, 그리고 새로 나온 파이로 스파르스까지 공부를 진행하면 볼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탄탄히 마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볼륨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첫 번째 강의가 제일 긴장되고 떨리는데 오늘 저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고 제가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볼륨은 처음 배울 때 한 번에 제대로 배우면 뒤로 갈수록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칼을 갈고 첫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슬슬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미리 오늘 수업의 스포와 경고를 살짝 드리자면 오늘 볼륨 수업의 첫날이지만 볼륨 관련 노드는 거의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볼륨의 근간이 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포인트로 직접 다 만들어 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 이악 물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 뒤는 오히려 쉽습니다. 모든 랭글러 여러분, 볼륨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자, 볼륨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볼륨은 뭘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볼륨은 공간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표현이 미묘한데요. 포인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프리미티브의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볼륨은 공간의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3D 공간상에 어떤 영역을 먼저 선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마치 그릇처럼 아니면 정보를 담아주는 컨테이너처럼 쓰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릇에는 몇 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 공간에 대해 어떠한 분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 한 개의 정보밖에 담을 수가 없을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절반씩 쪼개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이 공간에 총 몇 개의 그릇이 있을까요? X, Y, G로 각각 2개씩 준비가 되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 거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2개, 2개, 2개로 쪼개져서 총 8개의 정보를 담아주는 그릇, 이걸 우리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볼륨 아니면 2의 2의 2짜리 볼륨이다 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4의 4의 4짜리 볼륨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자, 한번 값을 바꿔볼게요. 여기에 4를 써준다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될 거고 4개씩 쪼개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의 4 곱하기 4 곱하기 4짜리 볼륨은 총 몇 개의 정보를 저장해 줄 수 있을까요? 4의 세제곱 64개의 정보를 담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의 예시는 정육면체의 공간을 분할한 거라 이런 식으로 XYZ에 대한 조각의 개수가
딱 떨어져서 나오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공간이 정육면체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볼륨에 대한 조각값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볼륨을 만들었는데 12에 38에 30짜리 볼륨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만약에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이 각각의 슬롯들이 정육면체라면 X축으로 12칸, Y축으로 38칸, G축으로 30칸. 그러면 X가 짧고 Y가 가장 길고 G는 꽤 긴 어떤 공간에 대한 저장소가 준비되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칸수를 줄여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짜리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녀석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총 27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때의 각각의 한 칸, 이 녀석을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복셀입니다. 복셀이라는 건 볼륨이라는 단어와 픽셀이라는 단어를 합친 합성어겠죠. 자, 그러면 이름에 맞게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이 녀석은 총 27개의 복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볼륨은 공간을 분할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포맷의 한 종류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의 슬롯들은 복셀이라고 부른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약간 다음 스텝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볼륨 작업을 하면서 제일 신경 쓰게 될 건 뭐냐면 각각의 복셀에 어떤 정보를 넣어주느냐, 이게 핵심이 될 거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각각의 복셀들마다 어떤 숫자 값을 넣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원한다면 벡터 정보를 이 각각의 복셀들에 심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쉬운 것부터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이 녀석들의 숫자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뭔가 좀 전과는 느낌이 바뀌었죠? 맞아요. 각각의 복셀에 0에서 1 사이의 어떤 랜덤한 값을 저장해줬더니 이와 같이 보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그냥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였다면 이제 숫자 값이 각각의 복셀에 저장됨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볼륨이 밀도로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장면으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녀석은 실제 볼륨이랍니다. 마치 수증기처럼 밀도로서 빼곡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요런 녀석은 딱 보자마자 볼륨인데 이 녀석 밀도에 대한 숫자 값이 각각의 복셀에 저장되어 있겠구나 라고 떠올리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유추해봐야 하는 건 디테일이 꽤 상당하죠. 이 녀석은 각각의 복셀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꽤 많이 작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녀석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러버 토이를 기준으로 하나는 진짜 구름 같은 디테일을 가진 볼륨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러버 토이의 형상을 가졌지만 마치 모자이크 블록처럼 디테일이 적은 녀석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름 같은 녀석은 노이즈로 꾸며졌기 때문에 더 화려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녀석으론 이런 디테일을 묘사할 순 없을 거랍니다. 맞나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각각의 복셀, 정보를 저장하는 그릇의 사이즈를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줘야 합니다. 복셀의 사이즈가 작다면 같은 공간 안에 훨씬 많은 정보를 담아줄 수 있을 거예요. 즉, 해상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녀석 카운트 값을 40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쪼개지게 될 거니까 해상도가 올라가겠죠. 결과 볼게요. 짜잔! 아까보다는 해상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묘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60을 쓴다면 결과 볼게요. 짜잔! 조금 더 고와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들의 복셀 사이즈, 복셀 사이즈가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복셀 사이즈가 작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카운트 값을 낮춘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 칸의 크기가 커졌으니까 복셀 사이즈가 커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볼륨은 공간을 분할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포맷의 한 종류입니다. 이때 공간을 분할하는 사이즈를 복셀 사이즈라고 부르며 각각의 정보 슬롯들은 복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복셀 사이즈가 크다는 건 해상도가 낮다를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복셀 사이즈가 작다면 해상도가 높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도 있겠죠.
어떤가요?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다시 아까 봤던 녀석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미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 녀석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볼륨일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복셀에 어떤 숫자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밀도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걸 거랍니다. 자, 그런데 볼륨을 다루면서 복셀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고를 수가 있습니다. 플롯 정보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벡터 정보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색깔 정보로서 벡터 정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묘사도 가능해지겠죠. 자, 각각의 정보들이 벡터 정보를 가지지 못했다면 이렇게 밀도로서만 묘사가 됐을 거고요. 벡터 정보를 가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색깔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녀석은 복셀 사이즈가 크니까 해상도도 낮을 거고 랜덤한 방식으로 색깔을 줬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반영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거 러버토이의 고해상도 자료에 색깔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의 색깔로서 벡터 정보를 저장한다면 이런 식으로 묘사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정리하던 문장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셀 안에는 플롯과 벡터 모두 저장이 가능하다. 어떤가요? 동의하시나요? 자, 지금까지는 막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어떤 지점을 뚫어둬야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녀석 다시 밀도 정보로 볼게요. 자, 지금 이 녀석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복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0에서 1 사이에 어떤 숫자 값들이 각각의 복셀에 들어있어서 구름처럼 보이고 있는 걸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해볼 건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볼륨 정보, 각각의 복셀에 음수값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정답 알려드릴 건데 음수값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후디니가 우리 눈에 음수값의 볼륨을 보여줄 방식이 없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볼륨을 다루는데 음수값의 볼륨이 쓰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녀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표면에 대한 정보를 구해주는 사인 디스턴스 필드 정보가 음수값의 볼륨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파티클에서 충돌을 공부할 때 물체의 표면을 정의 내리기 위해 사인 디스턴스 필드라는 정보를 썼었잖아요. 바로 이 정보에서 음수값과 양수값이 볼륨의 형태로 동시에 쓰이고 있었던 거랍니다. 자, 방금 말한 건 1차원 정보, 플롯 볼륨에서 음수가 쓰이는 경우를 말한 거였는데요. 3차원 정보로 구성된 벡터 볼륨에서도 음수가 당연히 쓰입니다. 자, 벡터 볼륨에서 음수가 쓰이는 경우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벡터 필드입니다. 벡터 필드는 공간에 분포된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에서 바람이나 노이즈로 쓰이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색깔 벡터는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충분했을 텐데요. 문제는 공간상의 방향, 벡터 필드로서 3차원 볼륨이 쓰이게 되면 그 정보를 색으로 보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음수에 대한 색 표현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마이너스 X축, 마이너스 Y축, 마이너스 G축에 대한 정보는 색으로 어차피 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땐 조금 다른 방식으로 3차원 벡터 볼륨을 비주얼라이즈 해주게 될 거랍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지금 보고 있는 이 정보가 벡터 필드를 시각화한 방식입니다. 자, 어떤 방향성들이 좀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이곳 어딘가에 약간의 컬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약간의 편의를 달아서 비주얼라이즈를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흐를지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위쪽을 한번 볼까요? 만약 이곳에 바람이 분다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흐르겠구나 유추할 수 있을 거랍니다. 다른 곳도 한번 볼까요? 이곳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와 같은 컬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뭔가 갑자기 예상 못한 개념이 훅 치고 들어온 느낌이 들 건데요. 맞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제일 큰 요점은 뭐냐면 볼륨은 앞선 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간을 분할해서 정보를 담아주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린 각각의 복셀들의 양수, 음수 따지지 않고 정보를 담을 수 있고요. 플롯으로도 벡터로도 정보를 담아줄 수 있어요. 아참, 그리고 방금 볼륨의 정보의 대표적인 용도도 나온 거나 다름이 없죠. 자, 정리하던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복셀 안에는 플롯과 벡터 모두 저장이 가능하다. 양수, 음수 모두 가능하다. 요것도 떠올리시면 좋고요. 1D 볼륨 가장 대표적인 용도로서는 밀도로 쓰일 거예요. 이 녀석은 구름이나 연기를 묘사할 때 형태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D 볼륨에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 사인 디스턴스 필드 표면에 대한 정보로서 양수, 음수 모두 쓰이는 볼륨 정보가 있었고요. 3D 볼륨으로는 색깔 볼륨 아니면 벡터 필드 이와 같은 볼륨의 활용이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 볼륨 첫 수업에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한 10분 안에 컷이 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기지개도 한번 펴고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 이해하고 온다는 마음으로 흐름 살짝만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다음 수업으로 직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뭘 할 거냐면 오늘 강의의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접 포인트를 가지고 볼륨에 대한 묘사를 해볼 예정이랍니다. 공간을 분할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어떻게 하면 볼륨처럼 묘사를 할까? 이런 주제를 시작으로 제 기준 볼륨에서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사인 디스턴스 필드를 배울 예정입니다. 사인 디스턴스 필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정보고 사인 디스턴스 필드 정보와 밀도 정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박사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아직 안 하셨죠? 숨만 돌리고 바로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